머스크, 테슬라 주식으로 트위터 빚잔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35억 8천만 달러어치를 내다 팔았다고 공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테슬라 주식을 2,20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0월 말 트위터 인수 계약 시점에도 테슬라 주식 154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이어 11월 초에는 39억 5천만 달러 수준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도했다. 머스크 스스로 테슬라 주식 처분이 끝났다고 공언한 뒤에도 계속 자사의 주식을 처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것이 트위터의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할 때 차익 매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트위터에 상당한 규모의 고금리 대출금까지 떠안았다. 트위터 부채는 기존 17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7배 이상 불어나 1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머스크가 이날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트위터의 부채를 갚았다면 연간 3억 5천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빚잔치에 나서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157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초 대비 55%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투자정보업체 IG 마켓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테슬라 주식을 가진 많은 투자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머스크에 완전히 화가 났다고 전했다. 빈대가 공장을 강타했다고? 리비안의 황당한 검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황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공장서 빈대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최근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에 따르면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제조 공장에 격리구역에 주차된 지게차에서 빈대를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크 디트마이어 리비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보고를 조사하고 해충 방제 계약자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충 방제 전문 업체를 고용하고 모든 지게차를 방역한다. 또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리비안은 주말 동안 다른 지게차도 조사할 예정이다. 리비안은 이러한 해충 방제 조치가 차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리비안은 올해 연간 생산 목표인 2만 5천 대를 달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리비안은 1만 4,317대의 픽업 트럭, SUV, 밴을 생산했다. 이 중 1만 2,278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 파나소닉, 루시드 전기차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한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일본 파나소닉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단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급 계약에 따라 일본 파나소닉 그룹 계열사인 파나소닉 에너지는 루시드의 고급 전기차 루시드 에어와 루시드 그래비티 전기차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루시드가 오는 2024년 선보일 계획인 차세대 전기 SUV 차량으로 알려졌다.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 경영자는 파나소닉은 혁신적인 기술과 깊이 있는 경험을 모두 갖춘 환상적인 파트너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루시드 전기차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시드는 지난 2020년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3년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파나소닉과 이번 계약은 2023년 이후 루시드의 배터리 주력 공급자로 파나소닉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파나소닉이 공급하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2170원 통형 배터리로 테슬라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파나소닉은 현재 미국 캔자스주대 소토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루시드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미국 상장 폐지 위기 모면.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기구다. 미국은 당초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이에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 260개 중국 기업이 2024년에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회계법인을 조사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막았기 때문이다. FT는 중국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년 동안 미국 감사관을 막아왔다고 말했다. 석유 생산업체인 페트로차이나, 신오펙 등 중국 국영 기업은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감독을 거부하고 미국 상장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당국이 입장을 바꿨다.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의장인 에리카 윌리엄은 중국 당국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으며 문서가 미국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접근권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후에도 감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있는 기업의 건전성을 담보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며 우리 작업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FT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기업 회계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던 미국과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버텨온 중국이 10년 이상 대치하던 끝에 돌파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성적표 나왔다. 과연 가장 잘 나가는 차는? 요즘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일제히 판매 실적을 공개했다. 중국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인도한 업체는 너자차였다. 너자차의 11월 전기차 고객 인도량은 15,072대를 기록했다. 너자차의 올해 연간 누적 신차 인도량은 14만 4,27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연말 신형 전기차 너자 S 고객 인도를 시작하면서 연말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슬아슬하게 2위를 차지한 업체는 리상차였다. 11월 전기차 고객 판매 대수는 15,034대다. 너자차에 비하면 불과 38대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리상차는 최근 부품 공급 차질 이슈가 터지면서 11월 인도 예정이던 신차 2종 판매가 다소 늦춰졌다. 이 차량이 예정대로 판매됐다면 1위도 가능했다는 뜻이다. 3위는 니오차다. 니오의 지난달 전기차 인도량은 14,178대를 기록했다. 10월 대비 판매량이 무려 40.9%나 늘었다. 이로써 니오는 올해 연간 누적 10만 6,671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니오가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10만 대 이상 판매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니오차도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정부의 봉쇄로 허페이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4위는 리프모터다. 11월 전기차 고객 인도량이 8,047대를 기록했다. 리프모터는 9월까지 월 평균 판매량이 1만 대 이상이었지만 연말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다. 5위는 샤오펑이었다. 이 업체의 11월 전기차 판매량은 5,811대로 10월 대비 14% 증가했다. 하지만 연간 판매량으로 보면 샤오펑 역시 10만 대를 돌파한 상태다. 올해 총 10만 9,465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누적 판매량으로만 보면 니오보다 전기차를 많이 팔았다.